네, 집중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전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관이자 현재 한국의학연구소 학술위원장으로 계신 신상엽 감염내과 전문의 모시고 대전 지역 코로나19 상황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바로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지난달 15일 이후에 대전과 충남 세종에서 100명에 가까운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 가운데 유독 대전에서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먼저 대전 상황 좀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일단 지금 그 이태원 클럽발 유행 이후로 이제 수도권 중심으로 고위험 시설 중심에 이제 지역사회 감염이 있다가 이제 네. 최근 이제 6월 중순부터 이제 대전 지역에서 방문 판매 업체를 중심으로 한 이제 지역사회 감염이 이제 꾸준히 이제 최근 들어 나왔었던 거거든요. 근데 네. 이제 지난 주말을 지나면서 이제 뭔가 좀 지역 그 방문 판매 업체와는 상관이 없는 그 지역 그 감염의 이제 경로를 확인할 수 없는 이제 환자들이 나오고 있게 되는데 이제 그분들 중에서 이제 이제 어린이집 원장님도 계시고 자녀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이제 이런 자녀들도 확진이 되고 또 이제 통학버스, 고등학교 통학버스 이제 기사님도 이제 그렇죠. 확진이 되면서 이제 학교 쪽에 이제 그런 감염이 이제 우려가 되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는데 처음에는 방문 판매 업체와 관련한 연결고리가 확인이 됐는데 지난 주말부터 이 감염원을 지금 아직 특정할 수 없는 확진자가 잇따라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감염 클러스터가 지금 이제 다분화하고 있다라고 저희가 판단도 되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이제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무증상기에도 감염력이 있고 이제 세대기가 상당히 짧습니다. 이제 세대기라 하면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감염을 시키는데 걸리는 시간을 의미하거든요. 그게 이제 빠르면 한 3일 정도에도 가능합니다. 지금 이제 6월 15일부터 이제 대전 지역에서 일종의 이제 지역사회 감염이 확인이 된 건 확실한데 예. 그렇다 그러면 지금까지 한 15일 이상 걸리면서 3일씩만 뭐 산술적으로 계산해도 5차 감염까지도 실제적으로는 지금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지금 방역 당국에서 파악하는 그런 것들은 주로 이제 방문 판매 업체 위주의 알려진 그런 이제 감염 경로들이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이제 그 와중에서 이제 보통은 이 코로나19가 이제 산밀의 환경들, 밀폐된 환경이나 아니면 증상이 심한 사람들 중심으로 이제 확진자가 나오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지금 이제 교육과 이제 연관된 그런 쪽에 클러스터가 새롭게 확인이 된 거죠. 확인이 된 거다. 근데 이제 이게 이 클러스터가 근데 어디서부터 언제쯤 시작됐는지 그 규모가 어쩐지를 잘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지금으로서는 이게 어느 정도 이제 5차 감염까지도 될 수 있는 충분한 그 지역 사회의 감염 진행을 고려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말씀은 현재까지 확인된 확진자들은 빙산의 일각이고 이 수면 아래 그 무증상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확진자들이 더 있을 가능성 충분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이는 거는 뭐 초등학생, 뭐 중학생, 뭐 이렇게 뭐 어린이집 원장님 이렇게로만 이제 우리가 확인은 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이 감염이 어디서 왔는지에 대한 것들을 못 찾아냈기 때문에 네. 그 이 학생들 주변으로 또는 그런 그 기사님이나 어린이집 원장님 주변으로의 어느 정도의 이제 감염이 이렇게 퍼져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보수적으로 상당히 넓은 그런 구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19에 노출되었을 거다라는 전제를 깔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폭넓게 방역을 이제 그 대비를 하고 그 와중에 이제 역학조사를 해나가면서 그 범위를 좁혀가는 거거든요. 예. 아, 이쪽은 괜찮구나, 이쪽은 괜찮구나. 그래서 이제 중심적으로 이제 더 위험한 지역에 대한 이제 접촉자 조사를 해나가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역학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교내 감염 얘기를 해볼 텐데요. 어제였습니다. 교내 감염으로 추정되는 사례가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좀 발생을 했는데 교육청이 일단 어제는 해당 학교 주변 14개 학교에 대해서 등교 중지를 내렸다가 오늘은 그 해당 자치구 내에 있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특수학교까지 이렇게 대상을 확대를 했습니다. 이런 조치 좀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학교라는 곳이 이제 감염병이 유행했을 때 대규모 유행이 될 수 있고 또 이제 가정에서 이제 전파를 시키면서 지역 사회에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은 이제 학생들이 이제 어떤 그 감염자가 나왔을 때 가능하다 그러면 굉장히 폭넓게 잡고 일단은 등교 중지하는 그런 원격 수업 하에서 역학조사를 충분히 한 다음에 네. 안전한 곳들부터 순차적으로 등교시키고 그렇지 않은 곳들은 그 등교 중지를 유지하는 과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그러려 그러면 이제 얼만큼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범위가 달라지는데 제가 보기엔 지금 방역 당국이 충분한 정보를 많이 갖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러면 이 학생들과 연관이 있을 만한 곳들 최대한 범위에서
학교에서 등교 중지를 한 상태에서 역학조사를 하고 안전한 곳에서부터 순차적으로 등교를 다시 시작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자치구에 대해서 이렇게 등교 중지를 내린 것은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더 넓혀야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그 학교와 학원들이 이제 문제인데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접촉자들을 알 수 있지만 학원 같은 경우는 다른 여러 지역에서도 올 수 있고 뭐 해당 지역에서만 올 수도 있고 그런데 그렇죠. 그 학원의 이제 성격이 어느 정도 대전 전체를 갖다가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그 학원생들이 모였다라고 했을 때는 그 범위가 넓어져야 될 것 같고요. 예. 그게 아니라 뭐 단순히 이제 지역에 있는 아이들 중심의 그런 단순한 이제 소규모 학원들이라 그러면 그 범위가 좀 좁아도 될 것 같고. 근데 그게 단순히 행정구역상의 구로 나눠질 수 있는 것이냐는 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어느 정도 최대한 폭넓게 잡은 다음에 더 넓게. 좁혀가는 게 이제 어느 정도 안전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교내 추가 전파를 막기 위해서는 일단 그 등교 중지를 좀 더 확대할 필요도 있다고 보시는 거군요. 결국은 학교 안에서 감염은 학생들이 모여야 되는 거니까요. 예. 일단 안전성이 담보될 때까지는 등교 중지를 한 상태에서 역학조사를 충분히 해서 안전성이 확인된 다음에 등교를 시키는 것이 학교 내 감염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이제 어찌 보면 안전하고 보수적인 그런 접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는데요. 이 다수의 전문가들이 그 다가오는 가을 그리고 겨울에 2차 대유행이 올 수 있다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이 코로나19가 과연 언제까지 갈 것 같습니까? 글쎄 이제 뭐 과거에 이제 신종 감염병들은 뭐 1차, 2차, 3차 이런 식의 대유행들이 왔었는데요. 지금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이제 대유행의 양상이라기보다는 지금 아직 백신과 예방 지금 치료제가 개발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 이게 그 사그라들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방역 당국의 노력과 사람들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했을 때는 유행이 좀 완화되는 양상을 보였다가 예. 다시 그게 약화되면 좀 또 심해졌다가 이런 그 완급이 계속되는 양상을 보일 걸로 생각이 되고 이제 이런 그런 좀 심해지고 완화되고 이런 상황들이 백신이 개발되고서도 한동안 더 좀 지속이 될 거기 때문에 앞으로 좀 장기간을 두고 몇 년을 두고 봐야 될 수도 몇 있는 년이요? 네,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